이번 시간은 육관도사의 한반도 미래 예언입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육관도사의 터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루는 육관도사와 그 제자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제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스승님께서는 벌써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문이 떠나고 또 10여 년 전에는 수도에서 무가 사라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 과연 스승님의 예언대로 문무가 차례로 떠났는데 그렇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이 대화가 나누어진 시점은 30여 년 전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30년이 되었거든요.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육관도사의 답변입니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삼청공원에서 성북동 골짜기로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청룡의 맥이 단절되어서 그나마 약하게 명맥만 유지하던 문이 서울에서 쫓겨나가게 되었다는 말이요. 현대적 의미의 문이라고 할 때는 우선 국회나 서울대학교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는데 이런 기관들이 서울을 떠난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요, 스승님, 우리의 국회는 여의도로 떠나고 서울대학교는 관악산 밑으로 떠났을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서울에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다 서울 안에 들어있는데 그대가 말하는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는 영등포와 강남 강서 등이 모두 서울이라 하지만 풍수지리상으로는 한강 북쪽만을 서울이라 하고 있어. 왜냐하면 풍수지리에서는 산줄기를 그 기준으로 삼는데 한강 북쪽은 저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산맥이 함경도를 거쳐서 삼각산으로 내려온 줄기라 이 말이요. 그러나 한강 남쪽에 있는 관악산이나 청계산은 저 속리산 천왕봉에서 뻗어내려서 북쪽으로 올라온 차령 산맥의 끝이에요. 그러니 강북과 강남은 전혀 그 산줄기가 딴판인 것이에요. 이런 까닭에 풍수지리상으로 논할 때에는 강남은 서울이 아니라고 취급하지. 그러므로 국회와 서울대학교는 서울을 떠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육관도사는 이렇게 문이 서울을 떠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어서 무가 서울을 떠나게 된 까닭도 설명하기 시작했다. 무가 서울을 떠나게 된 것은 청운동에서 세검정 쪽으로 통하는 부암터널을 뚫었기 때문이지. 그 당시 나는 고위 당국자에게 그 터널 공사를 중단할 것을 건의한 바 있었어. 그 까닭인즉 이 부암터널을 뚫고 나면 무가 모두 서울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었어.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절인 그 당시 육관도사는 이렇게 부암터널 공사를 중단하라고 건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고위당국자는 그 공사를 재고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그 공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교통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이죠. 서울에서의 인왕산은 물을 담당하는 백호인데 그 모가지를 끊어놓았으니 누가 무슨 수로 견뎌내겠는가. 앞으로 서울에서는 군부대가 모두 떠나고 말 것인데 또 북악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권을 상징하는 정부도 차츰 떠나고 말 것이요. 지금 이제 행정부 세종시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다 떠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육관도사의 이런 해안은
어김없이 적중하여 첫째로 문이 나간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둘째로 무가 떠나게 되었으니 가장 중요한 육군본부가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떠났고, 그 밖에도 여러 부대가 서울에서 이동하였다. 앞으로는 미 8군을 비롯한 수많은 각종 부대들이 서울을 떠날 것이다. 지금 평택 미군 기지로 옮긴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걱정되는 게 있죠. 이렇게 문과 무가 그리고 권력까지 행정부까지 차례로 떠나버린 서울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 또 그리고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육관도사의 예견으로는 문무가 떠나고 권이 떠난 서울은 옛날의 도읍지인 개성이나 경주처럼 축소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무역이나 상업도시로 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인류는 전쟁, 사변, 분규 등 여태까지의 치열했던 화운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맑은 수운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일세. 이제는 그러니까 불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물의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날과 같은 맹렬한 투쟁 같은 것은 차츰 사라지고 인간 본연의 윤리도덕과 고귀한 진리가 인류를 인도해 갈 것이에요. 그러므로 미래의 세계 인류는 군사력이 강대한 대국들이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심오한 철학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 인류를 이끌어 나간다 이 말이요. 이러한 새로운 운명은 아득한 태고 시대부터 숭고한 한 철학과 위대한 윤리 도덕성을 지녀온 우리 배달결에게 모든 인류를 주도해 갈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어. 원시 반본의 이치로 보아서도 우리나라는 실로 수십 세기 만에 처음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네. 원시 반본이란 상고시대의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야. 상고시대 우리 한민족은 지금의 만주와 요동지방 전부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의 북경지방까지를 통치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 그럼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원시 반본인 것이요. 이것은 마치 사시의 저루가 되돌아오는 것 같은 이치를 말하는 것일세. 온갖 꽃들이 만발한 봄철, 이 좋은 계절이 지나갔다고 슬퍼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봄이 돌아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천지순환의 이치가 역사의 법칙에도 적용되어 상고시대의 동양 전체를 제패하던 우리 한민족이 다시 일어설 천운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 오경명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오경명성이란 하늘의 천자가 거주하는 궁전이라 칭하는 자미원에 있는 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별이 지구를 비추기 시작한 것은 25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옛날부터 이 별이 비치는 국가는 큰 발전이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가까운 예로 영국에 이 별이 비친 것이 81년 동안인데, 그동안에 이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으로 큰 발전을 했지 않았는가? 미국의 오경명성이 비친 기간은 172년
동안이라고 하지. 광활한 항무지에 원주민밖에 살지 않던 이 나라가 세계 최강의 초강 대국으로 발전하였다네. 이 오경명성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도중에 약 5년 3개월간 일본을 비춰주었다네. 그 덕택으로 일본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었던 것이지. 그런데 이제 어느 도인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미국의 패권주의로서의 오는 48대 대통령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47대 대통령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오경명성이 비친 것은 언제부터냐? 그것은 1986년 9월 14일 인시부터 일세. 인시는 이제 새벽 3시부터 5시. 그 사이를 말하죠. 그 시간 이후 우리나라는 위대한 국운 상승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세. 해마다 풍년이 계속되고 태풍이나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나 천재지변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이때부터요. 그 오경명성이 우리 한국을 조림하는 기간은 그럼 몇 해가 되는가? 내가 연구한 바로는 앞으로 381년 동안 그 별이 우리나라를 비추게 되어 있어. 이 기간 중에 우리 한국은 전 세계와 모든 인류의 종주국으로 떠오르리라고 확신하고 있다네. 381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죽었다가 3번은 더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날들이 온다니까. 그런데 우리의 수도 서울은 이제 나라의 국도로서 오늘 다했네. 남북의 자유왕래가 시작되고 각종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통일 한국의 새로운 수도 또한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일세. 그럼 통일 한국의 수도, 그곳은 과연 어디냐? 경기도 파주의 교화 일대가 가장 유력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네. 파주는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크기의 해안 평야가 드넓게 펼쳐 있고 임진강이 흘러서 수원의 공급도 용이한 곳이요. 그 아래 용유도엔 국제 규모의 공항이 들어서게 되어 있으니 세계 교통의 중심지로서 손색이 없질 않은가. 이 공항에는 앞으로 초음속 여객기가 이착륙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는 초음속 여객기는 여기로 내릴 수밖에 없다네. 일본도 중국도 일단은 여기서 내려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고 보면 알 것이요. 용유도는 그만큼 전해의 땅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터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일세. 그러니 파주 일대가 얼마나 좋은가. 게다가 남북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곳이니 명분상으로도 좋고 아마 통일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요. 30년 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이 책을 읽고 용유도에 땅 사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주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스님들이 파주에다 절터를 사놓으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이 되면 파주가 이제 부흥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사두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네. 유럽이 통합되는 것처럼 전 지구가 하나의 정부 아래 연합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그것은 이 세계의 운세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야. 이 흐름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다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통일된 세계 정부를 주도해 나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연합정부의 의장국이 될 것일세. 무력도 경제력도 아닌 도덕의 힘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서 말이지. 그 연합정부의 터는 지금의 중국의 요녕성에 있는 계룡산 아래의 넓은 곳이야. 옥야천리로 광활해서 세계 국가의 둑지로서 적격이지. 그때가 되면 그것도 우리 땅이 될 것이니 원시반본이 이 아니겠나. 상고시대의 영토를 다시 찾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세계의회가 열리는 의사당이 어디에 들어서는 줄 아는가? 금강산 아래 통천이라고 있지. 그곳이 바로 세계의회의 의사당이 들어설 곳이요. 금강산은 곧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며 동시에 지구촌 전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입법기관이 터잡는 곳이니 우리 민족의 장래는 희망찬 것이지. 내가 뭐 예언가는 아니네만 그저 땅의 이치를 뚫어보니까 모든 게 다 통해지더라 이 말이요. 하니 크게 들리는 말은 아닐 것일세. 일행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욕간의 시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어느덧 남산을 향하고 있었다. 만산 홍엽이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온통 단풍에 불타고 있는 계절이건만 유독 남산만은 푸른 상록수로 뒤덮여 그 푸른 빛을 더해가고 있었다. 정말로 이렇게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까요? 올해는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의 해, 활기차게 달리는 말의 해. 그래서 올해 또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신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